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혜중입니다. 제가 지성 피부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지성 피부의 관리법, 연고, 먹는 약을 통한 지성 피부의 치료법, 시술을 통한 지성 피부의 치료법, 이렇게 지성 피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성 피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지성 피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도움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성 피부 이후의 주제로는 모공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모공에 대해 다루려는 주제들을 대략 선정해 놓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모공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모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모공에 대해서 이런 걸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공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성 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지성 피부의 원인은 유전, 즉 물려받는다는 거고요. 지성 피부의 관리는 만일 지성 피부이면서 건조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지성 피부지만 건조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조함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보습이 필요한데요. 보습은 최대한 유분 성분이 적은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피부이면서 안면 홍조나 피부염 같은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pH 밸런스를 맞춰 주셔라. 지성 피부인데 홍조, 염증 같은 게 동반 안 되어 있으면 pH 밸런스를 굳이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pH 밸런스는. pH 밸런스 맞추는 거는 약산성 클렌저로 클렌징을 해주시고요. 세안물에 식초를 섞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부 상태가 다 다르실 거니까 pH 밸런스가 어느 정도 깨져 있는지도 다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안물에 식초를 섞으실 때는 일단 한두 방울만 섞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세요. 점차 나에게 맞는 식초의 양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식초를 한두 방울만 섞는 경우에는 다른 물로 다시 헹구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를 좀 많이 섞는 경우에는 식초물 세안 후에 일반 물로 한번 헹구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피부의 치료로 연고는 거의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하나 연고를 써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이 심하지 않은 복합성 피부입니다. 복합성 피부란 T존은 지성인데 이 U존은 지성이 아닌 거를 복합성 피부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복합성 피부 중에서도 T존의 지성이 약한 지성인 경우에 연고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연고는 거의 안 씁니다. 먹는 약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성이 아주 심한 경우에 한해서만 먹는 약을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시술은 먹는 약 같은 전신적 부작용은 거의 없고 부분만 시술이 가능하고 먹는 약보다 유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성 피부 치료에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대략 정리는 다 했는데요. 지성 피부에 대해서 관리든 치료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모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점이나 모공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향후 모공에 대한 영상을 준비할 때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다음으로 업로드될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